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수시로 칩시다. 예, 박수 치면 몸에도 좋고 그죠? 건강 좋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차상명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무엇인지 어렵다 이러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수업 민사소송법에서 여러분이 시험 치는 범위 내에서 답안에 작성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결국 내용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와닿게, 제가 항상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와닿게, 얘기도 해놨죠? 와닿게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와닿게, 와닿아야 됩니다. 뭘 이해하고 암기, 뭐 이해가 암기 됩니까? 와닿지도 않은데 해서 반드시 제가 와닿게 하고, 제가 말하지만 그 양치기 목동, 그죠? 목동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와닿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순환별로 맞춰가지고 예비 순환의 특색에 맞춰가지고 책에 대한 아주 자세하거나 저기 뭡니까?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제가 쉬는 시간에는 답변해 드리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예비 순환 특색에 맞춰가지고 정말 굵직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은 전 그렇습니다. 개념입니다. 개념,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 얻어가도 직업이라도 어느 전문 영역에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말들이 다 있습니다. 조폭들도 자기 세계감 쓰는 말들이 있죠. 예, 깍두기 용어가 다 있습니다. 그 심지어 여러분 카센터 가도 보시죠. 카센터 가도 여러분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처음 가시는 분들. 그죠? 샤우다, 캬브레다, 다시방, 예? 마우라. 뭐 일본 말하고 영어하고 막 짬뽕 돼가지고 그죠? 국적 불명의 말들이 막 쓴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법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의사, 의학 용어는 더 하죠. 더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듣습니까? 조사하고 욕 빼고는 모릅니다. 조사하고 욕 빼고 모른다고.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그 힘든 건 제가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용어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처음에 어떤 말이냐 하는 거를 와닿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게 법률 용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마다 아주 그냥 그 개념에 대해서는 뽕을 뽑겠습니다. 뿌리를 뽑고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예비순환에서 내가 적어도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이 말들이 무슨 말인가는 확실히 잡아나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제가 만들어 드린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읽어낼 수 있는 힘. 자,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 강의 계획서부터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나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제 뒤편에 있습니다. 일단 충실한 기본 이론 플러스 복습 쪽지 시험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20회 강의하면서 첫날,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은 아니겠지. 이제 처음이니까. 내일, 글쎄 내일 진도가 얼마까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해서 복습 쪽지 시험이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15분 정도 일찍 오십시오. 15분이나 20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뒤에 비치해 놓으면 그걸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그 다음은 책 보고 그 다음에 법전 보고 한번 써보십시오.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저게 한 단원별 끝나는 별로 해서 한 5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칩니다. 한 30점이든 50점이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편 우리가 저기 내일 들어가는데 2편 하면은 소송의 주체 관련해서 법원하고 당사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편이죠. 지금 제일 중요한 편이면 그 관련해서 문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한 5회, 5회 정도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본다. 20회니까 한 4회에 한 번 정도 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일에 한 번. 예. 그 다음에 연강이 계획표 보면은 뒤에 있습니다만 연강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오후 그리고 마지막 오전 오후에서 연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연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표가 되어 있고 강의 목표입니다. 자, 민사소송입니다. 민법의 등의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배우셨지만은 민법이나 상법 등 법률 효과,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이런 것들을 실체법이라 하는데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시키는 절차입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확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민사소송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확정일 것입니다. 확정. 한번 확정하면 여러분 눈을 번쩍 떼야 됩니다. 확정입니다. 확정. 알겠습니까? 제가 편하게 말하면은 저 판사님, 저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 판사님 지나는데 물어봅니다. 마이크 갖다 대고 판사님 소송 뭐 때문에 합니까? 아마 그분 딱 그럽니다. 확정시키려고 하지? 이럽니다. 확정시키려고.
확정입니다. 그 확정이란 말이 뭔지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확정을 시키면서 기판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판력. 예, 뭐 시작하자마자 무지막지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확정하면 기판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실천적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법원의 힘은 이제 안 빌려줍니다. 너네들이 권리가 있니 없니는 확정을 됨으로써 기판력이 발생하면 이제 더 이상 법원의 힘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겁니다. 가장 편하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기판력. 이미 판단받은 효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송이란 게 결국에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법원의 힘을 빌린다 이 말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걸 소송이라고, 우리가 조폭이나 개인 혼자 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집행해 가져오는 거는 사례구제입니다. 그래서 현대 법치주의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구제를 하죠. 국가구제. 이제 너네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동네 사람이나 조폭 힘 빌리지 말고 나라에서 알아서 해줄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재판권을 독점합니다. 국가가 재판권을 독점하면서 사인 간의 법률 분쟁, 민사 분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아울러 형사 분쟁도 마찬가지죠. 형사. 그렇죠. 누가 내 팼다. 그럼 저도 내 친구들 데려가서 두드려 팹니까? 그죠. 사적 보복이 된다. 옛날엔 그랬지. 그 옛날에 좀 머신 것 같아. 도저히 보면. 옛날에 보면 함무라비 그죠. 왕 때 그죠. 그때 보면 여러분 탄료 법전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름 말 들어봤죠. 그게 우리는요 무지막지하고 아주 불황무식하다 하는데 아닙니다. 야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그 당시에 3000년 전, 2100년 년 전이야. 굉장한 겁니다. 더 이상 초과해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눈 뽑았으면 너도 눈 하나만 딱 뽑아야 돼.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하나만 뽑아야 됩니다. 딱 맞죠? 동해보복이랍니다. 같은 해를 끼쳤으면 똑같은 상당의 응분을 대가를 치르게 해라. 요겁니다. 얼마나 멋져?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돈 받을 게 있는데 나라 힘 빌린다? 법원에 힘 빌리죠? 재판 3년 걸립니다. 얼마 전에 나왔죠, 그죠? 260일인가? 몇백일인가? 그게 3년 걸려. 평균 3년, 2년 몇 개월. 3년 걸리면 3년. 예? 내가 내 돈 받는데 재판 3년 걸린다니까? 그리고 또 집행합니다. 이놈도 객이죠? 황당합니다. 그걸 두드려 패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말 안 그렇지만은 실제 여러분, 사례구제, 걔들이 힘 빌리면 훨씬 싸고, 값싸고 빠르긴 빨라. 근데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작용,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민사소송 강의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법원 가셔야 됩니다. 법원 가셔야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입니다. 확정, 기판력을 발생시켜가지고 더 이상 법원의 힘은 안 빌려준다 이겁니다. 네, 그게 뭔지를 좀 이따가 첫날이기 때문에 실제법하고 민법하고 민사소송이 어떤 건지를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처음에. 또 하신 분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예. 상당히 공부하신 분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안 알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여러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걸 여러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어렵고 너무 편합니다. 직관적으로 너무 또 편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어려운 시험 치고 법무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힘든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더니 고시식당 아주머니도 옆에 그죠? 이 다만하게 쓸면서 판례 바뀌었네 하면서 그 다음 보면서 넘기면서 끄떡끄떡거리고 있습니다. 갑이 어리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다고 하면서 이거 재수 금지가 되고 어떡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하죠, 그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건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거는 돈이 들고 어려워. 예? 돈이 들고 어렵습니다. 싸고 맛있다. 힘 안 들고 좋은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과 노력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죠? 그냥 그거를 날로 먹겠다. 왜 이래 어렵냐? 내가 할 게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매일 수업 직전 전날 중요 부분 복습 쪽지 시험을 확인 학습.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오셔야 됩니다. 한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써보세요. 여러분 결국 써본 만큼 여러분 합격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진도별 각 편이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배양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2차입니다. 오늘도 제가 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번 2차 시험 이야기를 잠깐 운운했냐면은 여러분 결국 궁극적인 거는 단도직입이야. 2차는 뭡니까? 본질이 쓰는 거죠. 제가 설명할 때 제가 말씀했습니다. 1차는요. 찍고 또 찍는 겁니다. 풀고 또 풀고. 2차는 뭡니까? 쓰고 또 쓰는 겁니다. 쓰고 또 써야 됩니다. 눈에만 발랐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신문도 여러분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을 봤단 말이에요. 편하게 막 넘겨봅니다.
편하게 커피 마시고 막 봅니다. 그 딱 듣고 시험 치면 여러분 한 줄도 못 쓸걸? 내 봤는데. 시험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죠? 반드시 머리에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일날 어김없이 백지에서 써야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그것도. 알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노래방에서 노래, 제 18번 잘 부르면 되게 잘 부른다고. 몇 개지만. 근데 자막 보고 계속 부르니까 하루는 자막이 안 나왔어. 노래가 안 나와. 와, 내가 이 노래를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불렀는데, 알겠죠? 그겁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제가 그거 분명히 말해요. 그 첫날, 제가 뭡니까, 학원 설명회 할 때도 그죠? 2차 총평하고 학원 설명회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히, 절대 수험생들한테 학원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불합격이에요. 떨어진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금기시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면 안 돼. 그런 거 안 되지. 그거는 마치 왕조시대 영모입니다. 영모. 왕조시대에서 영모란 말은 나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구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조금만 솔직해지자고요. 그죠? 결론이 뭡니까? 시험 합격이죠? 합격입니다. 1년 뒤에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지금부터 시작하면 1년도 안 남았지만. 1년 뒤에 합격하려면 뭐다? 본질이 뭐다? 써야 됩니다.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피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아직 몰라서. 다음 순환에 쓰지 뭐. 그 다음 내가 좀 더 알면 쓰지. 그러다 결국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죠? 결국 언제 쓰는 줄 압니까? 시험 당일날입니다. 시험 당일날입니다. 하여지가 돌아옵니다. 하여지가 돌아온다고. 일단 집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왔어. 앉아있어.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그리고 못 쓸 때는요, 시간이요, 얼마나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초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본질은 쓰는 겁니다. 쓰기 때문에 무조건 쓰십시오. 누구는 그럽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쓰면 자꾸 알아진다니까. 쓰면서 알아진다니까요. 쓰면서 알아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한다?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그럼 뭐다? 수험생은요, 결국 뭐죠? 하다가 시험 치러 가는 겁니다. 하다가 시험 치러 가고, 도시락 먹고 또 오후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은 또 동명이인이 있지. 그러니까 내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수험생은 무조건 그냥 공부해야 됩니다. 민법. 알겠습니까? 여러분, 민법입니다. 무조건 민법이야. 민법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법을 해야 민소를 잘하고, 형소를 잘하고, 형법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이놈아,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민법의 힘입니다. 알겠습니까? 민법의 힘입니다. 민법의 힘입니다. 해서 제 말은 뭐냐면 쓰십시오.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오픈북도 좋고, 법 좀 보고 좋고, 옆 사람 거 쓰는 거 보고 좋고 좋다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니까, 여러분. 써야만이 씁니다. 그리고 써야만이 알아집니다. 써야 알아진다. 그 우스갯소리가처럼 여러분, 실력이 여기서 누가 제일 실력이 많이 늘까? 20회 딱 지나면 저죠. 제가 실력 제일 많이 늘 겁니다. 또 왜 그럴까? 저 계속 떠들잖아. 외우고. 계속 떠들고 외우잖아. 그죠? 여러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럽니다. 10번 듣고 배우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봐라 한다고. 한 번 가르쳐보면 훨씬 실력 냅니다. 그래서 마음 맞는 멤버들 구해서 스타디하면서 발제하고 떠들고 있잖아요. 한번 자꾸 해보십시오. 남아서 한 10분이든지. 여러분 뭐라도 좋습니다. 제가 만만한 거 당사자 적격이다. 아니면 앞에 뭐 관할이다. 아니면 뒷부분이 뭐다. 테마를 딱 잡아가지고 혼자 앉아놓고 한번 떠들어봐라고.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이야기 났던데 어쩌다 어린이라는 프로에도 그렇죠. 거기서 어떤 이제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놀랍게도 집안이 좋다?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IQ가 엄청났다? 아니었습니다. 공통된 게 뭐였냐면요. 남들을 계속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답니다. 그거 진짜 맞아. 그래서 실제 미국에도 보면은 유명하고 해가지고 젊은 그 대단한 사업가들 보면요. 이 사람이 제품 개발을 한답니다. 멋진 제품 개발을. 근데 이 제품 개발을 자기가 회사에서 밤새워서 딱 하면서 제일 먼저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했더니 회사에 일하는 있잖아요. 청소하는 아저씨, 할아버지를 부른답니다. 인사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분한테 복도에서 있잖아요. 이거를요, 10분, 20분, 30분 설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끄떡끄떡거리죠. 히트칩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진리는 상식입니다. 상식. 알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상식이죠.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이번에 2차 시험한 거를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정말 와닿는 말로 풀어서 아시겠습니까? 풀어서 네, 우리 고삐리들도 알아듣게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본단 말이야. 그 말이 뭔지를. 예? 그리고 그거를 보다 세련되고 법률 용어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맞추고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 답안에 써야 된다. 그렇죠?
저놈 자매가 달고 갑은 싸가지가 없다. 이건 법률 용어 아닙니다. 답안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당하다, 위법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법은 상식이에요. 법은 상식입니다. 다만 중간에 고도의 상식이에요. 고도의 상식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다. 힘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힘들어야 돼. 벤츠는 왜 그렇게 비싸냐? 소나타보다 왜 그렇게 저기 차가 차값이 10배나 비싸냐? 그게 차이 아닙니까? 차이죠. 좋은 건 비쌉니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여러분 꼭 쓰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이 안 쓰면 안 됩니다. 답안을 쓰고요. 답안에 쓴 답안지를 밟고 올라가면서 천장에 손 닿으면 이게 합격입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제 설명의 뜻하고 항상 수업 시간 말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왜 영어를 못합니까? 처음 듣는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왜 영어를 못하죠? 한국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왜 영어를 못할까? 한국말만 하고 영어 시간만 영어 합니다. 수업 시간과 학원에. 그리고 영어 시험 칠 때. 그때도 뭐 그냥 하고 그냥 답만 풀죠?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미국 애들은 왜 영어를 잘할까요? 심지어는 거지도 왜 영어를 잘합니까? 영어를 해야 된다니까? 영어만 하니까 그래.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거지는 영어를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에?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 못한다고 굶어 죽질 않아. 그래서 영어를 못합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안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안을 안 쓰죠? 절대 못 씁니다.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심한 말 딱 하면은 지금 만약에 안 쓰는 분이 딱 있다. 마음에. 그래 안 쓴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자고 술 마셔도 된다니까. 어차피 시험 안 되니까. 그죠? 어차피 시험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수험생은요. 결과가 말합니다. 결과. 이거는요. 결론입니다. 그 시험 떨어지면 여러분 범죄입니다. 지금 범죄입니다. 주위 사람들 여러분 전부 기대하고 사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신뢰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거는 뭡니까? 배신이죠. 범죄에 가깝다. 범죄.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민사소송 내용을 바로 들어간다. 예, 들어가면 되죠. 예, 그 쭉 하면 됩니다.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안 따라오고 안 쓰죠. 그러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첫날 넘겨보시면 진도표 관련해서 첫날은요. 제가 민사소송 절차 개관하고 그 다음에 총론 일반회가 앞부분 잠깐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첫날이 사실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부터 제가 하여튼 민사소송법하고 민법하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어쩌면 절차 개관 가져오셨죠? 절차 개관 뒤에 있습니다. 절차 개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처음과 끝을 한번 쭉 한번 스크린을 해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쭉 한번 스크린 해봅니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마다 이 절차 개관을 옆에 딱 놔놓고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하는가? 그죠? 어디를 하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항상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겁니다. 나무와 숲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면서 각각의 나무를 계속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내가 어디에 있다? 모르면 안 되겠죠? 반드시 숲도 알아야 됩니다. 숲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한 게 그렇습니다. 공부는요. 모으고 나누고 이런 겁니다. 정말 모으고 나누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입니다. 그리고 체계라고 체계적이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두서없이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뭘 하는지는 알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절차 개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관련 기출회가 나와 있죠. 관련 기출인데 우리 시험만 아는 게 제가 왜 그랬냐면 이제 시험이요 똑같아졌습니다. 저는 저 변호사 시험 그쪽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그쪽 보면은 실제 저기 뭡니까 로스쿨이라든가 사시 법적으로는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사시 시험 수준 자체는요 사시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 똑같다니까. 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변호사나 저쪽에서는 소련 민소법 내겠습니까? 아니야.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해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기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호사시험 기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테나를 세워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보면 이제 빠진 부분이 뭔가 나오면은 뭡니까? 그럼 내년에 그 부분이 뭐다? 예, 만약에 바뀐 시험 경향 같으면 그게 지금 1순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재소금지 파트죠? 미리 말을 제가 하지만은. 우리가 민사소송의 3대 축이라 합니다. 중복, 편하게 들으세요. 중복 재소가 있습니다. 중복 소송 금지가 있습니다. 두 번 하면 안 되지. 한 번 한 놈이 또 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제소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놈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판사님이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판결문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를 그만둡니다. 거둬들입니다. 그래놓고는 몇 달 뒤에 다시 똑같은 동의를 쏠 제기합니다. 여러분이 판사 같으면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놈한테 뭡니까? 제재를 가하겠죠. 이게 이제 제소금지랍니다.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아버리겠다 이겁니다. 예, 여기가 바로 우리 케이스 보고입니다. 문제 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뭡니까? 예, 기다리죠. 뭡니까? 딱 버티고 있는 게 기판력입니다. 따라서 중복소송 금지랑 제소금지, 기판력 이 세 개는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개 내는 겁니다. 민사소득법은 무슨 문제 내냐? 요 세 개 중에서 한두 개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두 개를 내는 겁니다. 무조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판력 나올 게, 기판력이 나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불이탈합니까? 그게 불이탈합니까? 그럼 민법에서 그러면 여러분, 상계가 나오면 불이탈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죠? 제가 항상 말합니다. 처음 공부하시면 민법이 뭐냐 이랬더니 무능력자, 실종하는데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한 2, 3회 듣다가 그냥 그만둔 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매일 그냥 무능력자랍니다. 민법은 무능력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인이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민총은 뭐 한다. 민법 총칙은 뭐 합니까? 세 개 하는 겁니다. 세 개. 의사표시, 대리, 소멸시 하는 게 민법 총칙입니다. 거기서 뭐 무능력자 이야기하면 안 돼. 실종은요. 실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다. 그리고 민법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제가 두서없이 하는 말 같지만은 계속 중간에 민법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민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채권 총론입니다. 채권 총론.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거 있죠? 제가 안단 말이에요. 상계 좀 피하고 싶지. 끌끄럽지. 채권자 취소 끌끄럽죠. 변제자 대위 끌끄럽죠. 거기 다 세 개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내가 끌끄러운 게 시험에 나옵니다. 어? 이거 내가 좀 더 하면 알겠지.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때 좀 바짝 해야지. 절대 안 그래. 날 잡아서요. 날 잡아서 이 고질라 새끼들은 날 잡아서 뽀개야 됩니다. 뽀개고. 한마디로 뭐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뭐 하는 날이다? 상계한다. 변제자 대위한다. 소멸시효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채권자 취소한다. 이겁니다.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의미 없다. 계속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도 계속 민법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아마 민사소송하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상법도 그래 상법 하면서 민법을 더 많이 배웠다더라 어느 분들이. 그거 맞아. 제가 하면서 계속 민법 합니다. 저는 민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 여러분 민법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 가서도 연선 교수님도 그럽니다. 판사님들도 와 판사님 교수님 민사통법 정말 잘합니다 하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건 칭찬 아니야. 왜? 이건 기술이야. 그냥 기술법. 익숙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알겠죠? 익숙하면 된다니까. 예. 결국 무슨 소리 듣고 싶다? 와 민법이 정말 잘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민법이 잘한다 소리 듣고 싶습니다. 민법. 그러나 여러분이 절차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절차라는 게 끝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익숙 안 하니까 힘들다 이거지. 힘듭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 막상 중간중간마다 해보면서 민법 실력이 안 받쳐진 걸 하면요 이걸 읽어낼 힘이 없습니다.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법을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민법하고 계속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민사소송법 시간이지만은 앞에서 뭐다? 숨어있는 게 뭐다? 민법 앤드 민사소송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민법 앤드 민사소송법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중 있잖아요. 항상 매일 감옥이 어떤 타임이든지 간에 매일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정도는 무조건 민법은 손에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민법은 잡아야 됩니다. 밥은 안 먹더라도 민법은 해야 돼. 예? 민법은 해야 된다. 밥은 한 끼 굶어도 괜찮아. 근데 민법은 한 끼 굶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당일날 그대로 영향이 옵니다. 와 내가 석 달 보름 전에 그때 민법을 점수 한 번 안 했다. 예. 그래서 당일날 힘든 겁니다. 이유 없어. 알겠습니까? 민법은 계속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 번째 절차 관련해가지고 아마 개간을 좀 이따가 이제 대강 지금 제가 설명만 잠깐 하고는 인사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절차로 바로 들어가면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소송법 우리 2차 시험 친 거를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해설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나온 게 어떤 문제인데 이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법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결국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는데 법을 세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법이 상식이잖아요. 그죠? 조리, 상식, 합리, 신의식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커먼 센스 다 상식이에요. 근데 내가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 결론이 내가 와닿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식과 통해야 됩니다.
상식, 커먼 센스죠.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수긍할 수 있어요. 끄떡거려야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런 표현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 자리에 기판력이니 증거력이니 자유심정이니 형식적이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자. 지금 일단은 오늘 절차 개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절차 개관 관련해서. 자, 절차 개관 한번 해보십시오.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자, 민사소송인데 조금 이따가 소송이 뭔지, 민사가 뭔지, 절차가 뭔지를 또 얘기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아웃라인만 또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판결 절차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나왔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는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이시훈 선생님의 빨간 책, 예, 이겁니다. 전부 이겁니다. 그냥 빨간 책이죠. 이시훈 선생님 빨간 책, 전부 이 책입니다. 이게 나오는 우리가 이른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이 5글자 또는 민사소송은요. 사실은 판결절차법입니다. 그냥 판결절차입니다. 원래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3등급입니다. 책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에 보전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사집행법 1차 할 때 하셨죠. 그죠? 민사집행법, 보전절차, 판결절차, 집행절차 이렇게 3가지입니다. 보판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빨간 거 판결절차 요것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민사소송법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은 지금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맨 마지막까지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재심이라는 것까지는 전부 어떤 거다? 예, 민사소송법에서 중간에 판결 절차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판결 절차를 말한다. 판결 절차.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민사소송은 뭘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책에는 우리 교과서 일반적인 교과서는 법원이 나오고 당사자를 한참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요. 네. 1심 소송 절차가 한 보통 200페이지 분에 가면 나옵니다. 200페이지 정도 소송. 1심 소송 절차입니다. 200페이지 가기 전에 법원 하면서 당사자 하면서 전부 죽어버린다. 이게 현재 비극이죠. 그죠? 법원하고 당사자 하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원래 실제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우리 절차상으로는 소장을 제출한 데에서 항상 민사소송은요 248조입니다. 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제가 말하면 거기다가 조문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항상 조문을 표시를 해줘가지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정법에 사는 사람입니다. 실정법. 실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절차법은 여러분 소송법은 절차법이라는데 절차법은 더욱더 법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욱더 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는 민사소송법 시행령, 그죠? 형사소송법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대부분 규칙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법입니다. 예, 무조건 법입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에 있으면 있는 거고 법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판사님이. 그거 왜 안 됩니까? 법이 없잖아.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말하면은 좀 이따가 보면 예, 우리 관할할 때도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 위반이야. 이 법원에서 하는 데가 아니야. 그럼 위반이야. 그럼 이거를 옮겨달라. 이송이랍니다. 옮겨주세요. 이 말입니다. 법원을 옮겨주세요. 이송인데 거기 보면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게 조문에 없습니다. 직권만 돼 있어. 법원이 알아서만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에 따라가 이송해주세요 하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씹었어. 문제없다 합니다. 문제없다 합니다. 왜? 조문을 봐라 이놈아. 거기 보면 직권으로만 돼 있지 신청이란 말이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딱 이게 법입니다. 학자님들은 비판하죠. 근데 그거는 뭐다? 입법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개씩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건데 입법론이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민사소송법 자체를 만들 때 신청을 넣든가 신청 또는 직권 이렇게 넣으면 돼.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현재 직권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잘못한 거지. 예, 판사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아시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입법론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현행법에서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건 뭐죠? 해석론이라 합니다. 있는 법을요, 그대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 조문에 글자가 100글자다, 200글자다 있는 것 중에 어디를 봐라? 신청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신청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절차 흐름의 맨 처음에 뭐다? 소장 제출을 했습니다. 248조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하면요. 자, 확인을
우리 인사를 합시다. 처음에 인사. 예, 그래서 조문하고 처음에 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8조입니다. 해서 민사소송법 첫날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248조부터 시작합니다. 소제기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제기한다. 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겁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 제기한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 뭐죠? 내가 밑에 내놨지만은 인터넷이죠? 전자소송입니다. 인터넷 소송. 그거 사실은 실제 여러분 굉장합니다. 실제 우리 소송 건수의 한 반 정도입니다. 반은 사실 인터넷 전자소송 다 합니다. 판결도 인터넷으로 받고 지금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원칙적이고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이, 그죠? 종이 소송을 합니다. 종이 소송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종이 소송을. 예. 자, 우리 그렇죠. 인터넷 뱅킹. 뭐 이제 자꾸 하지만은 그래도 은행 가죠. 은행 가고, 저도 익숙하지가 않는데 인터넷 뱅킹. 그 요즘에 저 문제잖아. 그죠? 금융 문명이잖아. 은퇴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회사에서 있을 때 다 밑에 직원들이 다 해줬잖아. 나와가지고 공인 인증서나 발급 못 받는다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나 아들한테 혼나고 막 아버지가 맞습니다. 신문에 지금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은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거 교육도 시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그래서 워드 치는 거, 컴퓨터 하면서 인터넷 보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거, 은행 그게 뭡니까 하는 것들 그거 배워야 된다. 그 사실 그 문제죠. 문제입니다. 해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죠? 언플러그드.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또 좋잖아.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보고 물건 사는 게 좋지. 인터넷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어. 미심쩍고. 실제 보고. 그죠? 먹고. 이래 내가 직접 봐야 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소장 제출, 종이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소장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제기한다. 여러분. 첫 번째 요거 248조 가장 중요하겠죠. 자, 소장. 이때 오른쪽에 보면 주요 내용이 원시적 병합에서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왔죠. 원시적이라면 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법의 세계에서 원시라면 애초부터 이 말은 스타트 할 때부터 이 말입니다. 스타트 할 때부터 병합이란 건 뭐냐? 합쳐 이 말입니다. 합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원고가 청구를 하나를 할 수 있지만 두 개 또는 세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네. 쉽게 말하면 갑이 을한테 빌려준 돈도 있고 물건 파는 돈도 있습니다. 갑 받을 거 있죠? 대금 있습니다. 그러면 대금 반환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매매 대금 청구권도 있겠죠. 이걸 따로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날 잡아서 둘 다 달라. 예, 이런 걸 말하죠. 이렇게 처음부터 할 수 있다면 스타트부터. 됐습니까? 그리고는 밑에 소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에서는요. 소가 반드시 법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처음에 대표적인 게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의 소는요. 그냥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빌려준 돈 갚아라 이 말이야. 대금 지급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대금 지급하라. 그 다음에 확인의 소는 내가 돈 받을 게 있다든가 돈 줄 게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 채무 부존재 확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 형성의 소는 뭐죠? 이혼하라. 그죠? 우리가 가족법에서 그죠? 네. 부부가 이혼할 때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합니다. 이혼소송할 때 이혼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요렇게 씁니다. 청구 취지에. 좀 이따가 청구 취지가 뭔가 말씀드립니다. 당연하죠. 청구 취지에 이혼하라 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법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를 갈라쓰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럼 판사님이 이혼하라 하는 건 땅 치는 순간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물론 확정은 돼야 되죠. 확정되는 순간 두 사람은 뭐죠? 지금 이 순간 번쩍 그냥 이혼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혼된 겁니다. 왜? 이걸 형성이라는 게 뭐죠?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법에서 형성권이라는 말 들었죠?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 가장 무서운 권리입니다. 상계권, 형성권이랍니다. 상계 의사표시를 발하고 상대방에 도달하는 순간 뭐죠? 번쩍 상계된 겁니다. 상계된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위에 토지 임대차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상물. 이럴 때 임대차가 종료됐죠?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 건물이 존속하고 아직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토지 임대차는 주인은 당연히 나가달라 하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그죠? 돌려달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 친구가 건물 주인이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하죠? 그러면 번쩍 뭐가 된다? 민법에서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토지 주인은 황당하죠? 내가 언제 매매를 하고 언제냐? 그런 법이 어딨냐?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법이라고. 자, 우리가 권리라는 거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권리는 무조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권리는요, 무조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법에 있으면, 법에 정해놨으면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 합의입니다. 합의. 알겠습니까?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또는 법에 있으면 권리는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나가는 차에 제가 받쳤죠. 다쳤습니다. 전치 10주. 그래가지고, 예, 치료비나 뭐 해가 한 200만 원, 500만 원 들었답시다. 차 받을 때, 그러면 저는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 생깁니다. 이걸 차 받을 때 저 차 주인하고 차 받치는 순간 번쩍 줄래, 받을래, 받았다, 이랍니까? 아닙니다. 무슨 합의야? 그냥 번쩍 생깁니다. 부당해도 번쩍 생기는 겁니다. 사무관리도 번쩍 생기는 겁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이걸 우리가 법정 채권이랍니다. 법정 채권. 근데 우리가 매매, 임대차, 도급, 그죠? 이런 것들은 계약이죠? 그런 건 합의로 권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합의로. 약정 채권입니다. 알겠습니까? 합의로 생깁니다. 합의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형성의 손은 형성속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반드시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실제 비중은 지금 제가 글은 똑같이 같은 폰트로 이행, 확인, 형성이라 썼지만은 이행이 제일 많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행은 90%. 그 다음에 9% 확인. 형성은요, 1%도 안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형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냥 구색 맞추는 겁니다. 그냥 형성은. 실제는 우리가 이행 청구입니다. 이행의 소. 자, 이렇게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그 밑에 소장을 제출할 때 밑에 보면은 바로 249조를 한번 볼까요? 소장의 기재사항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필수적 기재사항이랍니다. 옛날에는 이걸 필요직이라 했는데 필요가 아니다. 일본식 표현이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이걸 또 필수로 바꿨습니다. 필수로 바꿨어. 뭐 저는 뭐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그렇잖아. 옛날 집은 주소다. 지금 도로명 주소다. 웃기죠? 돈 수천억짜리가 도로명 주소인데 도로명 주소 뭐 쓰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다. 어쨌든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공동소송, 저 뒤에 다수당사 소송할 때도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는데 그걸 필수로 바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바꿨습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 소장에는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랍니다. 이거를 필수적 기재사항이랍니다. 알겠습니까?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여러분, 소장을 제출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도대체 이놈이 뭘 바라는지를 법원에서 알려면은 그 정보는 어디에 담깁니까? 유일하게 소장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죠? 이겁니다. 소장. 그 소장을 딱 보면서 뭐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구하는가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돼. 누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바로 원고 피고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소송물이라 합니다. 자, 어려운 말 나왔는데 편하게 들으세요. 소송물. 청구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실제법상 청구권을 소송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소송물이라 한다. 편하게 말하면 요거는 우리가 판례가 따르는 구이론에 따른 건데 물론 학설에 따른 다른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그건 필요 없다. 우리는 판례 표현대로 그대로 갑니다. 실제법상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례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청구 소송물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구한다는 거는 누가 누구에게 당사자가 소송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어디에? 소장에. 알겠습니까? 소장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수적 기재사항이라서 249조에 나와 있습니다. 249조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예. 자, 요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249조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254조입니다. 254조가 뭐냐면 재판장의 소상심사입니다. 네. 이거는 객관식 시험에 무지 많이 나오죠. 민사도 객관 시험에는 이런 거 항상 나옵니다. 254조에 1항, 2항, 3항, 4항을 섞어서 내는 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만 아시면 되겠죠?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입니다. 당연하죠. 소장이 제출됐다고 무조건 접수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봅니다. 예, 꼼꼼히 봅니다. 재판장님이 꼼꼼히 본다. 재판장님이 꼼꼼히 봅니다. 예, 재판장이 꼼꼼히 와가지고 제대로 써 있는지 249조 1항의 규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있는지, 됐죠? 청구 취지가 뭔지, 원인이 뭔지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나라가 공짜로 해줍니까? 아닙니다.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인지를 내야 됩니다. 인지. 알겠습니까? 예. 사법 서비스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사법 서비스에 대한 대가 인지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래서 인지가 나옵니다. 인지를 반드시 첩부해야 됩니다. 인지. 이게 있는가 없는가를 꼼꼼히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시작하고 지금 조문은요 바로 다음에 우리는 제가 쓴 거는 이제 소송 요건에 써놨는데 그 다음에 조문 입장에서는 바로 255조로 내려갑니다. 우리 오른쪽 절차에도 바로 밑에 소송 요건 밑으로 볼까요? 소장 부분 송달입니다. 소장 부분 송달입니다. 소장 부분 송달. 예, 소장 부분 송달입니다. 이게 255조입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가 제기되면은 이렇습니다. 법원과 이제 당사자는 삼각관계를 유지합니다. 원고고 피고죠. 예. 자,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민법은 이겁니다. 그렇죠. 민법은 이겁니다. 이 자리가 채권자겠죠. 그리고 이 자리가 채무자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법은 요거는 민법. 대립 당사자죠.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1대1 관계죠. 1대1 관계입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민법. 실체법은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한다면 소송은 제가 뭐랬죠? 법원의 힘을 빌려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서 분쟁이 아닙니다. 이놈이 만기에 변제기에 돈을 갚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도 갚고 술도 샀다 하면 그게 무슨 법률 문제가 생겼습니까? 에? 아니야. 근데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배째라 하거나 아니면 나자빠진단 말입니다. 안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했죠? 가장 클래식한 방법은 두드려 패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그게 자력 구절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럼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사람은 법원에다가 힘을 빌려서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관계 만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했지만 이게 민법에서는 이 관계를 뭐라 하냐면 법률행위랍니다. 여러분 법률행위가 뭡니까?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해가지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말 쓰죠? 법률 효과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권리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법률 효과는 권리입니다. 바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힘입니다. 권리가 뭐라고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힘입니다. 법률상 보호받는 힘을 이게 권리랍니다. 권리. 아시겠습니까? 권리. 이 권리를 뭐란다? 법원에서 확인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소송은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내 권리가 있다는 실제법상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줍니다. 있네. 그리고 이행해서죠. 그러면 도와줍니다. 뭐합니까? 집행하게 도와줍니다. 알겠습니까?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법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있는 걸 확인하고 도와주는 거지 법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권리를 절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건 어디다? 이겁니다. 오로지 실체법만이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킵니다. 예, 568조 민법, 매매. 그러면 뭡니까? 네, 매도인은 뭐가 생기죠? 대금 지급 청구권. 매수인은 뭡니까? 예, 권리 이전 청구, 등기 청구권, 인도 청구권. 그죠? 권리 이전 청구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거나 그다음 뭡니까? 네, 돌려줄 의무라는가. 무조건 권리는 이게 생깁니다. 권리는 이쪽 번. 지금 노란색은 전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파트입니다. 예, 이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라는 걸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효과는 권리입니다.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빨간 거 법원이 뭡니까? 인내하고 확인해 줍니다. 확인. 자, 이행해소라고 나왔지만 이행해소도 사실은요. 기본 본질은 뭘 시작합니까? 확인하고 플러스 집행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네 권리가 있네. 그리고는 집행해 줄게, 도와줄게 이 말입니다. 이게 이행해소. 소송은 그런 겁니다. 소송은 법원을 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송에서는 절대입니다. 딱 하나 빼고요. 절대 소송에서는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편하게 말해가지고 소송에서 패소당했다 하면 내 권리가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관념을 아셔야 돼. 제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 가서 패소했다니까? 예, 그래 열받아가지고요. 주장하고 입증도 안 합니다. 소송에서 주장하고 입증도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죠? 없는 걸로 봐버립니다. 없는 걸로 보겠더니 네 권리 없다 하고요. 이놈이요. 없다고요 하고 열받아가 나가서 술 처먹고 2주 지났습니다. 확정입니다 또. 확정. 아까 제가 말한 확정하면 이제 기판력이 생겨. 더 이상 안 도와줘. 이제 법원은요. 니는 더 이상 이제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말합니다. 이 원고의 채권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아니라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실제법상 권리는 여전히 있고요. 이놈도 실제법상 의무는 여전히 있다니까요. 따라서 이놈은 부당이득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럽니다. 야, 내가 패소 확정되는 바람에 나는 이제 권리를 내가 만족, 회복, 법원도 못 빌리니까 너는 내 때문에 땡 잡았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741조 민법.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면 이놈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이기겠습니까? 아니라니까. 부당이득 한 게 없다니까. 여러분 이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놈은 부당이득 한 게 없어요. 왜? 여전히 채무자라니까. 여전히 채권자고요. 손해본 게 없습니다. 이익 본 것도 없다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알겠죠? 그 다음에 이놈이요. 나중에 미안해 하면서요. 나중에 로또가 당첨됐어. 미안해. 그때 내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하고 순순히 돈을 갖다 준다니까. 순순히 갚습니다.
그러면 순순히 갚습니다. 그럼 이놈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냥 받고요. 그냥 가버립니다. 야, 이 자식 봐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갚아줬는데 이럽니다. 나중에 이놈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이 다시 이놈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어? 나는 안 줘도 될 돈을 줬으니까 판사님 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는 걸 확인하고 도와줬어요. 이놈 다시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왜? 부당이득 반환한 부당이득 한 게 없다니까요. 뭐다? 줄 걸 준 거고 받을 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민법에서 채권에서 뭐라고 합니까? 채권의 대내적 효력이랍니다. 채권의 대내적 효력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급부 보유력이 나오죠. 채권이요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는데 이때 채권의 대내적 효력을 뭐라고 한다? 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인데 대내적 효력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급부 보유력 아닙니까? 주면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급부 보유력이지 다른 말이 뭐죠?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당이득 X 이 말입니다. 받을 걸 받은 겁니다. 받을 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외적 효력이 뭐냐면은 우리 이거랑 상관없지만은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채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하고 채권하고 비교하면 물건이 더 엄청나고 맞죠? 물론 맞죠. 예, 소유권이 영원하라. 절대적이죠. 예, 누가 건드려. 그러면 채권은요. 우리 이런 말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뭐죠? 집주인이 바뀌면은 세던 사람은 나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서글프지만 그죠?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는 받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예?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채권법 책 보십시오. 교수님 다 그러죠. 채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물건은요 이미 상대방이 압니다. 주인이 있네. 누구네. 저놈이 그렇네. 절대권이네. 그러니까 아예 조심하고 안 한다고. 근데 채권은 뭡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적이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죠. 맞죠? 내가 아는 놈은요 아무리 이래도 괜찮다니까. 예, 잘 때 죽이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돼. 근데 내가 모르는 놈은요 황당합니다. 언제 내가 뒤통수 맞을지 몰라. 바로 그게 채권입니다. 자, 설명해 볼까요? 채권의 대의적 효력이 나갈 때 뭐랍니까? 크게 두 개가 뭡니까?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 채권 침해 이런 게 나오죠? 제3자 채권 침해 이런 게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대의권 취소권이 왜 무섭습니까? 예, 여러분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갑이 있죠? 을이 있죠? 병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놈의 채권자가 이놈이죠? 이렇게 대의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자, 병한테 띵동합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갑이 왔습니다. 예, 돈 달라 이랍니다. 당신 누구세요? 했더니 혹시 을한테 받을 게 있죠? 예, 제가 을한테 받을 게 있거든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 달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찝찝거리면 좋습니까? 안 좋다고. 그 채권이 무서운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더 하죠. 이미 넘어간 걸 돌립니다. 이미 넘어간 걸요 돌린다니까. 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게 채권의 대외적 효력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다 이 말. 자, 지금 노란 파트는 지금 전부 법률행위, 민법, 실체법 이야기입니다. 와닿습니까? 실체법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까 말했지만은 이런 것들이다. 하늘이 알고 땅도 압니다. 얘는 여전히 권리자고요. 여전히 의무자입니다. 부당이득 한 게 없습니다. 이렇다면. 왜 그러냐면 기팔력이 발생하면 법원이 더 이상 안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총칙할 때 첫 시간에 뭘 배웁니까? 뭐 이런저런 자연채무도 배우고 뭐 하죠. 법률관계, 호의관계하고 쭉 배웁니다. 여러분 자연채무가 뭡니까? 소구할 수 없는 채무. 소구할 수 없는 채무. 예? 소구가 뭡니까? 소송으로 구한다 이 말입니다. 소구.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게 소구입니다. 그러면은 소구할 수 없는 채권, 소구할 수 없는 채무에 뭐가 나오면 자연채무랍니다. 그때 뭐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팔력이 발생한 거라든가 아니면 제소금지 제재가 작동된 겁니다. 알겠죠? 종국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놈이 소를 취하고 다시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안 봐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 권리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리 있다니까. 법원이 도와주질 않는다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자연채무입니다. 자연채무는 뭐야? 주어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주어야 받는 거야. 제일 불쌍한 채권자입니다. 이제 줘야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법에서 얘기해서 가장 불쌍한 놈이 뭐다? 담보 없는 무담보 채권자입니다. 여러분 무담보 채권자입니다. 자, 제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한테 1억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 뭐 할 때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 은행이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줍니까? 아닙니다.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신용대출 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반드시 담보대출입니다. 우리 주담대 하죠. 주택담보대출 아닙니까? 주담대 뭐 이러죠. 다 그래. 은행 가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갔더니 예 하고 뭐 좋습니다. 상품 설명 한참 하고 바로 튀어나오는 말은 뭡니까? 근데 뭐 담보 있습니까? 이랍니다. 없어서 갔는데 담보 있습니까? 합니다. 그걸 없다 했더니 그러면 그냥 커피나 한잔 먹고 가랍니다.
예? 커피 한 잔 먹고 가라면 그거 아닙니까? 예. 은행은 돈 없는 자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줍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금융, 사무금, 자금금융 가잖아. 그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한 달 쓴다. 한 달 무이자, 좋아하죠.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하는 순간에, 리스트 오른다. 그러면 이제 1금융에서 안 빌려줍니다. 그런 거 쓰면 안 돼. 이놈아, 내가 모르냐. 하도 급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보면은, 지금, 요거, 채권하고 지금 제가 자꾸 민법 이야기 자꾸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할 겁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 민법을 건드립니다. 민법 안 하면은요, 민소법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또 두 개도 마찬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민소가 안 돼 있으면 민법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민법하고 민소를 제대로 하려면 민사집행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민법을 뿌리를 하고요. 민사소송이 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건 결국 민사집행입니다. 그렇겠죠? 예, 결국 그거 아닙니까? 내가 민법 압니다. 실제로서 권리가 있대. 그리고 소송도 잘 알아. 바삭합니다. 병합도 잘하고 다수장사 사고 쭉 합니다. 그런데 돈 못 받습니다. 이상한 놈 아닙니까? 예, 법원에서 뭐랬는데 내 받을 게 있대. 있대. 그런데 어쩌는데 집행은 안 된다네? 그거 뭡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 결국에는 집행, 입금입니다. 입금. 여러분이 결국 모든 노력에 대한 평가 뭐로 나와야 됩니까? 수험생 합격이고 사업자는 입금입니다. 입금. 입금이라고. 입금 안 됐다는 거 똑같다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집행으로 가야 돼. 해서 이렇게 말하죠. 채권자 지수로 공부합니다. 채권 파트에서. 채권자 지수로 막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안 했고 민사집행을 안 해. 자기는 민법한다. 채권자 소송 직수로 한다. 열심히 했습니다. 100개 되겠어. 채권자 지수 반도 모릅니다. 왜? 한마디 딱 물어보고 채권자 지수를 뭐로 해야 됩니까? 소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재판상 해야 됩니다. 이 나오잖아. 맞죠? 예, 406조, 407조 소로서 합니다. 그것도 1년, 5년. 딱 돼 있습니다. 소로서 하라고 돼 있어. 근데 소를 몰라. 이놈이 제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거야. 알겠습니까? 민법은 민소를 알면서 올라가고, 민소를 알면서 민법이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지, 민법 쫙 다 하고, 마스터했다. 이제 민소하면 되네. 민법을 그렇게 마스터해야 되냐고. 안 됩니다. 같이 밟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제 강의도 민사소송법이 좋아하는 민법 플러스 민사소송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올 때마다 관련해서 형소법 같은 거 나오면은 그거는 관련해서 조금씩 제가 언급은 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자, 요게 법률행위하고 실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송 이제 들어갔는데 빨간 파트를 딱 볼까요?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놈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의사표시, 이제 민법 총칙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예, 착오다.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강박을 당했다. 이놈이 착오다. 내가 착오였다. 이놈이 사기를 쳤다. 내가 강박을 당했다 해서 의사표시 취소 테마 이런 게 나올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소송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뭐가 발동하냐면 소송행위입니다. 이제 소송행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건 우리가 한 중간쯤에 가면 소송행위라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소송행위라고 배웁니다. 변론에 들어가면 소송행위를 배웁니다. 실제법인 법률행위에 대응하는 게 민사소송법의 소송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행위면 이거는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소송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바로 소송행위입니다. 이제 소송행위가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없습니다. 원칙. 여러분 판사가 사기칩니까? 소송행위는 항상 법원에 대한 겁니다. 투 법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삼명관계가 딱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법원의 힘을 빌리면 이제는요 법원을 통해서 가야 되고 법원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와닿습니까? 이제 법원을 통해서 간다고요. 이 원래 노란색인 민법상 실제법의 법률행위는 스타벅스에서 하면 됩니다. 예? 스타벅스에서 하면 된다고. 집 팔아라, 집 살게, 그래 사고 팔자, 어쩌자 저쩌자 뭐 어쩌자 다 된다니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리고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원칙은 낙성 불요식입니다. 다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거는 다툼이 있을 때 뭡니까? 증거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계약이 필요한 건 아니면 계약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낙성 불요식이야. 요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사자가 뜯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예. 63빌딩을요 여기서요 팔겠다, 여기 사겠다, 63빌딩은 매매계약 성립됐다니까. 예? 63빌딩 매매계약 성립됐다고요. 근데 소송은 안 그렇습니다. 소송은 스타벅스에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법원의 힘을 빌리면 법원이 개입했습니다. 법원이 개입하면 이제는 전부 법원을 통을 갑니다. 자, 쉽게 말하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소장을 이 집에 띵똥하고 그 집에 넣어줍니까? 203호에? 203호에 소장 제출합니까? 아닙니다. 예.
다음에 내가 뭐 한다? 자백을 한다? 뭡니까? 여러분, 재판상 자백. 법원에 대한입니다. 법원에 대한. 알겠죠?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법원에 대한. 그죠? 변론의 진술입니다. 이거, 법원의 통. 또 대표적으로 소치하입니다. 여러분, 소치하. 내가 소를 제기한 걸 거둬들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소를 제기했는 걸 없었던 걸로 거둡시다 합니다. 이때 소치하를 원고가 피고한테 문자 보내서 까똑 하면서 소치합니다 합니까? 아닙니다. 법원에 대해서 합니다. 단독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소치합니다. 그럼 이놈이 법원이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소치했다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청구 포기 일락입니다. 자, 그냥 내가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어디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이놈한테 쳐다보면서 어이 피고야, 니 고생 많았지? 만에 청구 포기 안 한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안 됩니다. 이놈은 법원한테 소송행위입니다. 계속 소송행위가 나올 것입니다. 소송행위. 알겠죠? 이게 법원의 힘을 빌리고 법원이 개입하면 이제 모든 거는 법원을 통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표시하자.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런 민법, 실체법에 의사표시하자. 109조, 110조. 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착오나 사기 강박 같은 게 이렇게 성립할까요? 원칙적으로? 안 하지. 법원이 사기칩니까? 예? 법원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자백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강박해서 내가 자백했다. 법원이 강박해서 내가 소치했다. 없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표시 하자는 불고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이게 소송행위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 법정에 딱 가면 물론 원고 피고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안 합니다. 얼굴 한 번 안 봐도 돼. 특히 연소송.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알죠? 볼 일이 뭐 있어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다고. 그냥 판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뭐 어쩌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내고 증거 내고 따이랍니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냥 나갑니다. 예? 판사하고 보면 이제 판사 보고 다 판사 보고 이야기하고 판사 보고 이야기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송행위입니다. 소송행위입니다. 이게 실체법상으로 이게 노란색과 빨간색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소송행위라는 건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소송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이 생겼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절차로 들어오겠습니다. 소장 부분 송달이라고 처음에 이제 엄청나게 또 나왔습니다. 255조입니다. 소장 부분 송달은 255조. 재판장의 소장 심사가 254에서 끝났죠? 그러면 바로 다음 조문에 소장 부분이 송달됩니다. 여러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면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본을 피고한테 보냅니다. 자, 부본이 뭐냐면 카피입니다. 여러분, 부본이 뭐냐면 카피를 말합니다. 카피. 그리고 애초에 원고는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피고수 플러스 1 이겁니다. 피고수 플러스 1입니다. 피고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두 부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하나 갖고 이놈한테 하나 보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소장 부본이 송달된다. 송달. 부본이 송달입니다. 됐죠? 이것도 법원의 소송행위 중에 한 개입니다. 법원의 소송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가 뭐겠습니까? 재판. 알겠습니까? 법원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이죠. 법원의 소송이 뭡니까? 재판입니다. 재판. 또 중요한 게 판결이죠. 판결입니다. 판결. 바로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판결. 우리가 법률행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민법을 만들 때 우리 입법자는 염두에 뭘 뒀냐면 두 가지입니다. 대상은 부동산이고 모양은 법률행위는 매매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전제로 민법을 만드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입니다. 그러면 동산은요. 가장 간단하게 말할까요?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다 하고 그 위에가 동산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는 상식할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산은 사실 우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 거래 안전은 선의취득으로 해소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산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전부 부동산입니다. 등기고 뭐고 전부 물권 변동이죠. 그리고는 그 뒤에 계약의 대표도 매매입니다. 매매입니다. 예, 매매. 빅3가 뭡니까? 매매, 임대차, 도급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채권 표현할 때 전형 계약을 한다.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한다? 빅3는 매매, 임대차, 도급이라니까. 현상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화해는요, 마지막에 또 화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 화해도요, 실질적으로 뭐하고, 우리,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재판상 화해 있죠? 소송상 화해. 이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매, 임대차, 도급,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가를 탁탁 잡아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에 보면은 5파트,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강론, 가족법 있죠? 이렇게 크게 5파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분량은 제일 작습니다. 채권 총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채권 총론입니다. 채권 총론이 양은 제일 작지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채권 총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저당권은요. 그러지 말라니까. 그럼 그것도 하지만 이게 항상 이게 비중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비중을 둬야 됩니다. 채권 총법 아까 말했잖아. 상계, 채권자 대위, 채권자 지수, 변제. 와, 이런 게 어디 나옵니까? 전부. 예. 별 5개가 전부 별 5개가 어디 있냐고. 전부 채권 총론에 있잖아요.
채권 총론이 있다고, 채권 총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법 종식은요,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 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할 때 이런 걸 생각해봐. 누가 상담 클라이언트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뭐 어떻고 이혼을 하는 바람에, 가족법은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민총부터 합시다. 이랍니까? 그래,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타트는 채권입니다. 채권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장 부분 송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장 부분은 송달을 해줍니다. 자, 소장 부분 송달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다? 바로 이제 뭡니까? 이제 소장 부분이 송달되면 소송 계속이 발생.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 오늘 하면서부터도 한 개씩 합시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또. 소송 계속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48조와 255조를 딱 엮으면 뭐다? 소를 제기하면 소송 계속이 발생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소를 제기하면 소송 계속이 발생합니다. 소를 제기라고요. 그러면은 소송 계속이 발생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팁. 소송을 제기한다는 원래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홍문익 교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맞습니다. 그분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소송은 제기가 아닙니다. 원래 소를 제기입니다. 소송은 절차 프로세스입니다. 절차를 어떻게 제기합니까? 내가 소를 제기하는 거지.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계속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행적으로 심지어는 대부분 판결문도 소송을 제기하는 거로 막 나온다고. 그런 것들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법률 용어로는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제가 항상 하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저를 닮았다? 내가 우리 딸을 닮았다. 취지는 둘이 닮았네지. 근데 뒤에 틀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딸을 닮아? 우리 딸이 내를 닮지. 그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겁니다.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말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도 습관을 가지십시오.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말은 가급적 안 써야 됩니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소송이 계속된다 또는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팁. 소송이 계속할 때 이 계속은 여러분 우리 한글로 보니까 continue 같죠? to be continue. 이 펜이 나온다. 계속된다. 계속된다. 이어진다. 아닙니다. 한자 다릅니다. 펜딩입니다. 이 걸려있답니다. 이 계속은요.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걸려있다. 이 걸려있는 상태를 계속이랍니다. 옛날에는 일본식 표현에 계류라 했습니다. 계류. 여러분 계류 중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계류 중이다. 지금도 어르신들은 계류란 말을 더 잘 씁니다. 맞죠? 계류다. 계류. 계류 중이다 합니다. 현재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송 계속, 소송 계류, 계류 중 계속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걸려있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말할 때는 판결하기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네, 드디어 다 나왔죠? 판결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판결하기에 적합한 상태. 딱 맞죠? 그래서 소송이 계속되면요. 판결하기에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도 된다? 소각합 판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됐죠. 드디어 소송 계속됐는데 알고 봤더니 원고 이놈이 소송 무능력자입니다. 13세야. 아저씨 이름이다. 덩치는 2만원, 3만원대 13세야. 뭡니까? 소송 무능력자죠. 소송 무능력자의 소제기는요. 소송 요건입니다. 좀 이따 나오겠죠.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소를 각하합니다. 소각하 판결입니다. 판결한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는 판결. 물론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안의 판결이 인용이나 기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때 각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각하도 되는 겁니다. 각하도 판결입니다. 각하도. 여러분 소를 각할 때 소각하 판결이라 합니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제법적 권리, 본안을 건드렸을 때 우리가 본안을 건드리는 것을 우리가 실제법, 우리가 본안심리 해가지고 판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래는. 그런데 각하할 때도 확실히 끝내주는 마당에 각하 판결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각하란 말입니다. 각하. 하고 그다음에 기각입니다. 그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일본 말이잖아요. 그죠? 각하 기각입니다. 각하고 기각. 이런 말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또 보십시오. 이제 전문 용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만의 용어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전문 용어 하듯이. 각하 기각입니다. 각하가 뭐냐? 물리치는 겁니다. 아래로. 각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물리치는데 그냥 밑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됐다 이런 겁니다. 기각은요. 버릴 기자입니다. 물려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물려치는데 받지는 않는데 각하는 아래 하자입니다.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안 본다는 겁니다. 됐다 이러면. 기각은요. 물리치는 거 그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꺼지라 버릴 기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두 개 구별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예로 뭐를 듭니까? 이렇게 들죠?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왔다?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아예 먹지도 않아. 그냥 물러라 합니다. 각하. 먹을 것도 없다. 각하. 근데
차례가 숟가락 들고 떠먹습니다. 맛이 없다. 기각. 맛있다. 인용.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감동을 시키면 인용, 감동 못 시키면 기각. 예. 결국에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분쟁해라는데 결국 하나가 뭐겠습니까? 판사를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판사를 감동시킨다를 우리가 법정용어로 뭐다? 심정을 형성이는. 심정 형성을 판사 감동이랍니다. 그게 바로 202조 자유심정주의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결국 판사를 감동시키는 작업이 계속 뭐다? 여러분이 재판할 때, 그죠? 소송 대리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당사자 측에서 하는 일들이 원고가 판사님 하면서 이제 슈렉 고양이 눈망울로 하는 거야. 그래 판사가 감동됐죠. 인용입니다. 그리고 용어 사용할 때 인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청구 취지 있죠. 소장에 쓰죠. 그걸 그대로 옮깁니다. 드래그해서. 알겠죠? 그걸 딱 찍어서 그대로 긁어오는 겁니다. 인용입니다. 인용한다 할 때 인용 알죠? citation. 인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말을 인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인용 그겁니다. 그대로 끌어 쓴다. 끌 인자에 사용한다. 끌이 딱 맞죠? 들어갔네.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 뭐라고 쓰냐면은 1억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청구 취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죠. 그럼 그게 100% 맞다. 네 말이 맞네. 주장 입증 다 됐고. 맞죠? 그러니까 판사가 감동됐어. 그러면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문에 뭘 쓴다? 1억 지급하라 그대로 그걸 쭉 꺾고요. 드래그해서 가져온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거 그대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폰트까지 똑같이. 예? 폰트까지 똑같이 가져온다니까 그대로 가져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청구 인용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용어. 그죠? 다른 데는 못 들어. 저만 설명. 저는 한자 하나, 글자 하나 타박타박 합니다. 기명, 날인까지 설명합니다. 상품. 예? 기명, 날인까지 설명한다고. 서명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나? 그죠? 명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찍을 날짜. 한자 하나하나. 배서, 이서.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밑에 정말 그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예, 그런 것들. 그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막 5, 6, 7, 8, 9, 10 이야기합니다.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별로 안 그렇다고. 의문스럽다. 왜? 2, 3, 4를 모르는데 2, 3, 4 이야기 안 하면서 계속 5, 6, 7, 8로 합니다. 의심스럽죠? 이놈이 알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지. 알겠습니까? 공부는 따복따복. 개념 하나하나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했죠? 나옵니다. 요렇게 용어 하나하나. 자, 계력, 계속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장 부분이 송달되면은요, 이제 그 유명한 소송 계속이 발생하는데, 소송 계속이 발생하면 바로 작동하는 게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민사소송의 3대 축, 제일 어마무시한 게 나옵니다. 바로 뭐죠? 우리 항상 나오는 제일 빈도수 1순위, 이제 중복 소재기가 나옵니다. 259조. 259, 중복 소재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 조문에 255 바로 오른쪽에, 우리 입법자가, 잘 찾아라고 까먹지도 않게끔 바로 옆에 딱 돼 있죠. 바로 옆에 딱 돼 있죠. 바로 옆에 딱 돼 있잖아. 255 바로 옆에 259입니다. 그러면 259조 보면 중복된 소재기 금지가 딱 나옵니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 못한다. 딱 돼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딱 딸랑 한 조문인데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또 다 나오죠. 중복 소재기 금지, 채권자 대의 소송하고 또 연결되면서. 맞죠? 채권자 대의 소송 중에 채무자가 또 소를 제기한다. 뭐다? 중복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소송 계속이 발생되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가 나온다? 중복 소송 금지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재판을 2개 열어놓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서울에서 하나 벌리고 부산에 또 벌립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일 납니다. 서울의 박 판사는 인용이야. 부산의 김 판사는 기각이야. 어쩌라고? 똑같은 게 서울에서는 기각, 부산에서 인용. 판결이 모순되죠? 판결이 모순 저촉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서 우리 대법원 그 대법원장님이잖아요. 그죠? 제일 법원에서 제일 겁내는 게 뭡니까 사실? 재판불신입니다. 사법불신. 맞죠? 사법불신 아닙니까? 사법불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뭐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법불신이잖아. 재판의 모순 저촉이 제일 무슨 말 아닙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모순되고 저촉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만 하면 돼. 맞죠? 다시 안 벌리면 되죠? 예, 이게 바로 중복소송 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중복소송 금지, 중복소재기 금지입니다. 중복소재기 금지. 예, 그 가장 중요한 거고, 중복소송 금지는 여러분 259조, 별표 5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중복소송 금지, 그 다음에 나오는 제소 금지, 기판력, 이 3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민사정보 뭐 한다? 요거 3개 한다. 복제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아유, 시간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또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